조선시대 그 굳게 닫힌 양반집 대문 뒤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특히나 여성들의 공간이었던 그 안방 깊숙한 곳에요. 오늘 그 은밀한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죠? 기록에 남아있는 양반 부인들의 간통 사건을 분석해봤더니 무려 70%가 딱 한 종류의 남자와 얽혀 있었다는 겁니다. 70%요? 네, 바로 이겁니다. 대체 그 남자가 누구길래 왜 하필 그 남자였을까요? 어떻게 양반 부인들의 비밀 연인, 부동의 1위가 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시죠. 이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우리는 양반 부인들이 어떤 세상에 살았는지 그들의 시선으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한 집안에 살았지만 사실상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이었습니다. 부인들은요, 보통 15살쯤에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남자랑 결혼해서 평생을 집안, 그중에서도 안채라는 공간에 갇혀 살아야 했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시댁 식구들의 감시 속에서 외출 한번 마음대로 못했죠. 그런데 남편은 어땠나요? 밖에서 벼슬하고 친구 만나고 심지어 기방에 드나드는 것까지 자유로웠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고립된 삶 속에서 부인이 얼굴을 가장 자주 마주친 사람은 바쁜 남편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집안의 온갖 일을 처리하던 그 남자였습니다. 이게 바로 위험한 기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비밀스러운 관계의 다른 한쪽, 바로 그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여기서 우리가 흔히 가진 고정관념 하나를 완전히 깨부숴야 합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돌쇠하면 뭐랄까 좀 어수룩하고 힘만 쓰는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은 집안의 재산과 보안, 손님 맞이까지 책임지는 요즘으로 치면 거의 전문 집사, 비서실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겉모습도 중요했어요. 체격도 좋아야 하고 용모도 단정해야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들은 집안의 돈 문제부터 부부싸움까지 모든 비밀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결정적입니다. 집안 식구가 아닌 남자 중에서 유일하게 부인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안방에 드나들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 이건 정말 엄청난 특권이자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독보적인 접근성이었죠. 자, 그럼 이 지점에서 궁금해지죠. 어떻게 업무적인 관계가 그 위험한 선을 넘어 금지된 사랑으로 발전하게 됐을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바깥 세상과 단절된 부인의 심부름을 해주면서 시작되죠. 비밀 편지를 전해주고 남들 모르게 필요한 물건을 구해다 주면서요. 그러다 보면 시댁 스트레스나 남편에 대한 서운함 같은 걸 털어놓게 되겠죠. 그럼 이 남자는 유일한 감정적 지지자가 되는 겁니다. 집안의 어두운 비밀까지 공유하게 되면 둘은 단순한 주종관계를 넘어선 비밀 동맹이 되는 거고요. 이런 깊은 정서적 교감은 고립된 공간 속에서 육체적 관계로 이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이 모든 관계는 아슬아슬한 비밀 위에 서 있었죠. 하지만 그 비밀이 깨지는 순간 그 열정의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그 결과는 말 그대로 치명적이었습니다. 한 사례를 보면 이 은밀한 관계가 아이의 출생으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대대로 이어온 명문가 하나가 그냥 풍비박산 나버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파멸은 그냥 평판 좀 나빠지고 끝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집안 남자들은 전부 벼슬길이 막히고 자식들 혼삿길도 끊기고 말 그대로 가문 전체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의미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금지된 사랑이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서 피핏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치달은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관련 인물들만 봐도 뭔가 비극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요?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 중년의 남편, 그리고 갓 16살이 된 어린 부인, 그 사이에 누가 있었냐? 그를 아는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의 하인이 있었습니다. 신분, 나이, 지성, 모든 게 위태롭게 뒤섞여 있었죠. 사건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어린 부인과 지적인 하인은 서로 시를 주고받고 마음을 나누며 사랑에 빠졌고 결국 모든 걸 버리고 함께 도망치기로 계획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 계획을 눈치채고 하인을 죽이려 들죠. 하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그만 주인을 죽이고 맙니다. 두 사람은 계획대로 도망쳤지만 얼마 가지 못해 결국 붙잡히게 되죠. 두 사람의 비극적인 최후입니다. 하인 이몽학은 주인을 살해한 죄로 사형당했고 부인 박 씨는 간통과 살인 공모 혐의로
평생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자,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그냥 몇몇 개인의 도덕적 타락, 개인의 욕망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 반복되는 패턴은 조선사회라는 시스템 자체가 가진 어떤 깊은 균열,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여주는 비명은 아니었을까요? 이 시스템의 위선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그 유명한 어우동 사건입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죠. 어우동은 수십 명의 남자와 관계했다는 이유로 결국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녀와 관계했던 그 수많은 남자들, 왕족, 고위관료, 심지어 노비까지 그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벌금 좀 내거나 잠깐 유배를 다녀오거나 아예 처벌조차 받지 않았죠. 바로 여기서 핵심이 드러납니다. 당시 지배층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가장 무겁게 처벌하려고 했던 것은 불륜이라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양반 여성이 하인과 몸을 섞는 것, 즉 사회의 근간이라고 믿었던 신분 질서를 뒤흔드는 그 상징적인 행위, 그게 바로 진짜 범죄였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토록 억압적인 시스템 속에서 피어났던 이 비밀스러운 사랑은 과연 단순한 불륜 스캔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 자신은 의식하지 못했을지라도 결국 터질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반란의 한 모습은 아니었을까요?